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구동벨트 점검 및 교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동벨트는 흔히 여러분들 부르시는 거는 보게 되면 외부 벨트 또는 겉벨트 또는 V벨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부르는 명칭들이 있는데, 자, 이 구동벨트는 엔진 폭발에 의해서 크랭크 샤프트를 회전시켜서 그 엔진의 외부에 있는 다른 부품들을 전달해서 동력을 전달해주는 고무 벨트가 바로 구동 벨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아까 구동 벨트를 외부 벨트, 겉 벨트, V 벨트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존의 벨트 같은 경우는 벨트 단면이 V자 모양으로 해서 형태라고 해서 흔히 V 벨트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최근 나오는 이제 벨트 같은 경우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벨트가 V 모양이 아닌 모양이 평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평면을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V벨트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정확한 명칭은 구동벨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구동벨트를 점검을 통해서 또 저하고 같이 교환하는 걸 알아보실 건데, 구동벨트를 점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벨트를 외관으로 점검을 통해서 벨트에 크랙이 발생했는지, 크랙이 발생했으면 이게 끊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크랙이 발생해가지고 이상이 있는지를 판단을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벨트는 재질이 고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경화가 돼가지고 딱딱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벨트가 기존에 있던 탄성 있던 성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크랙이 발생해가지고 추후에는 심각한 경우에까지는 벨트가 끊어져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장치들이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벨트가 손상이 되기 전에 사전에 점검을 통해서 미리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바로 구동벨트 점검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벨트의 소음 또는 베어링 소음을 통해서 구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 소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벨트를 외관으로 점검했을 때는 어떻게 점검하는 방법은 뭐냐면 엔진을 구동시켜서 점검하는 게 아니라 엔진이 정지 상태에서 점검하는 거지만, 이 소음 점검 방법 같은 경우는 엔진을 작동시켜서, 즉 공회전 상태에서 벨트에서 소음이 발생하는지 소음 여부를 점검하는 게 바로 이 소음 점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회전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이상 있게 소음이 발생하겠죠. 근데 그 소음이 어떤 소리가 나게 되냐면 끽끽끽끽 아니면 끼익끼익 아니면 슉슉슉 이러한 여러 가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웅웅 소리도 날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요거는 지금 벨트가 소음이 발생되는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이 벨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는 이따가 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단순히 벨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벨트를 장력을 조절해주는 텐셔너, 즉 베어링이 있습니다. 이 베어링도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유격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벨트 소음이냐 아니면 베어링 소음이냐를 또 구분해야 되는데, 자, 벨트 소음과 베어링 소음을 구분하는 방법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음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공회전 상태에서 벨트에다가 분무기를 통해서 물을 뿌려봤을 때 벨트 소리가 사라진다. 그러면은 벨트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되겠습니다. 왜? 물을 뿌렸을 때는 이 물 자체가 벨트의 윤활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물을 뿌렸다 하더라도 소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거는 벨트 소음이 아니라 베어링 소음이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소음 여부를 가지고서 벨트 쪽의 문제를 수리할 건지 아니면 베어링 쪽의 문제를 수리할 건지도 이상 여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벨트를 점검할 때는 반드시 공회전 상태에서 점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엔진 정지 상태에서 점검할 수가 있는데, 자, 공회전 상태에서 점검할 때는 이게 여러분 점검할 때 반드시 주의하실 게 뭐냐면, 벨트 쪽에 여러분들이 점검한다고 해가지고 손으로 무심코 손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을 하게 된다면은 공회전 상태에서는 여러분들 소음만 점검하시고요.
크랙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를 확인하신다게 되면은 반드시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 점검을 하셔야지만이 꼭 여러분들이 안전을 유의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벨트는 언제 교환을 하느냐? 벨트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기존에 같은 경우 예전에 쓰던 방식 같은 경우 벨트가 세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개 벨트, 세 개 벨트에서 또 요즘 최근에는 두 개 벨트에서 최근 차량들 같은 경우 벨트가 한 가지 타입 바뀌었는데 이 벨트는 아까 엔진의 구성 부품을 회전시켜주는, 즉 작동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자, 엔진의 주위에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발전기, 그 다음에 파워 스티어링 펌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름에 덥게 되면은 냉방유 장치 작동시켜주는 에어컨 컴프레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워 스티어링 펌프, 발전기, 에어컨 컴프레셔를 구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구동 벨트의 역할이 되겠는데, 자, 이 벨트가 만약에 아까 손상이 된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장치들이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관련된 기능들이 상실하겠죠. 그래서 미연에 이것을 방지를 통해서 이러한 것 문제가 발생한 것을 방지를 해줘야 되는데, 벨트는 교환 시기가 정해져 있을까요? 아니면은 정해져 있고 아무 때나 교환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자, 이 벨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재질이 고무 재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탄성이 일어서 크랙이 발생하고, 크랙이 발생하게 되면은 벨트가 끊어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확인해서 점검을 통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기존에 아까 벨트의 종류는 세 가지가 되겠는데 3벨트, 2벨트 같은 경우는 보편적 교환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 약 3만 킬로에서 4만 킬로마다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요. 최근에 나오는 원벨트 타입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물건을 생산하고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수명이 좀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 원벨트 타입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약 9만 킬로 이상이 되게 되면은 그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하고 좀 이제 차량에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시뮬레이터에 있는 거하고 해서 점검을 통해서 볼 건데, 실질적으로 차량에 있는 거는 벨트가 어떻게 장착이 됐는지만 저하고 볼 거고요. 실질적인 차량에서는 작업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왜? 작업 공간이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벨트를 일단 점검하고 교환하는 것은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같이 할 거고요. 실차에서는 벨트가 어떻게 장착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고 점검하는 방법부터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볼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실차에 이제 벨트가 어떻게 장착이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제가 시습 차량 하나 준비해 놨는데, 자, 이쪽을 보시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자, 이쪽을 보시게 되면 제가 렌트를 한번 끼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이시죠? 자, 요게 지금 요런 게 지금 구동 벨트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보이시고, 자, 요 밑에 바로 또 요것도 보이시죠? 자, 요것도 이제 구동 벨트인데, 자, 요 차량이 같은 경우는 벨트가 3벨트 타입입니다. 기존에 좀 자동차가 출고된 시기가 좀 오래된 차량이긴 한데, 자, 이 방식은 지금 현재 3벨트 타입을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이 메뉴에 있는 것은 이제 파워 스티어링 펌프가 되겠고요. 자, 이쪽 밑에 보시게 되면 이쪽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자, 이것은 워터 펌프, 즉 냉각수 순환 펌프가 되겠습니다. 순환 펌프를 돌려준 구동해주는 구동 벨트가 되겠어요. 자, 밑에를 보게 되면은 이쪽에는 이제 발전기가 있죠. 자, 뒤쪽에는, 자, 이쪽 보시게 된다면 잘 보시려면 모르겠지만, 자,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자, 요게 지금 에어컨 컴프레셔입니다. 그래서 에어컨 컴프레셔, 파워 스티어링 펌프, 워터 펌프하고 발전기를 구동시켜주는 구동 벨트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차에서 장착된 거 상태에서 점검해야 되는데 어떻게 점검하느냐? 자, 점검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크랙을 점검하는 방법, 소음을 듣는 방법. 자, 했는데, 자, 크랙이 됐나 안 되나 보시게 된다면, 자, 이쪽을 한번 보시게 된다면, 자, 요거는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V벨트 타입이 되겠어요. 자, 요 모양이 V형 형식이라 해서 V벨트라고 부르지만 지금은 V벨트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구동벨트라고 부른다겠죠. 그래서 요 벨트의 마모 상태라든가 크랙 유무를 확인하는 거고요. 자, 요 메뉴에서 보게 된다면 마모 상태를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자, 기존의 신품 같은 경우는 요 면이, 벨트 면이 평면이 되겠습니다. 평면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 벨트가 마모가 되면은 이
분리해서 이 중간 부분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게 돼요. 그거는 이제 벨트가 마모가 됐기 때문에 모양이 변형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육안후 점검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자, 아까 이제 벨트를 점검하는 방법에는 유관 점검이 있고 소음이 발생한 점검이 있다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 자, 제가 한번 시동을 걸어 볼 건데, 자, 이 차량은 지금 벨트 소음 발생하지 않지만 아까 벨트 소음이냐 베어링 소음이냐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렸었죠. 분무기를 통해서 물을 뿌려본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일단 시동을 걸어 가지고 그거를 한번 시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엔진을 시동을 걸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작동음이 그렇게 큰 음은 발생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엔진이 구동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아까 손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겠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유관 점검할 때나 장력 점검할 때는 구동됐을 때서 하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베어링 소음이냐 벨트 소음이냐 구분할 방법이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분무기를 통해서 물을 한번 뿌려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분무기를 준비했고요. 자, 이 분무기로 해서 자, 요 벨트에다가 한번, 이게 지금 파워스티어링 펌프인데, 파워스티어링 펌프 구동 벨트에 만약에 벨트 소음이 난다, 안 난다를 확인해 보게 된다면, 요 벨트에다 이렇게 물을 뿌려보게 됩니다. 물을 뿌려서 봤을 때, 벨트 소리가, 끽끽이라는 거, 찍찍찍 소리가 사라진다. 그러면은, 벨트 소음이 되겠고, 그렇지 않게 된다면, 거기에 관련된 베어링 소음이 된다는 걸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소음 점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었고, 실질적으로 이제 벨트를 장력 점검하고 그 다음에 교환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엔진 시동을 끄고요. 자, 벨트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마모가 돼서 소리가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벨트 장력이라는 게 있는데, 장력이라는 건 쉽게 텐션이거든요. 텐션 자체가 너무 늘어지게 되면은, 이 늘어졌을 때 이게 여기에서 이제 마찰이를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그거에서 진동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장력은 일정한 장력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장력은 어떻게 되느냐? 보편적으로 이쪽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하게 되면, 자,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주기 위해서 엔진 다품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장력을 점검할 때는 자, 벨트를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이 힘이 어떻게 되느냐? 10kg 퍼 힘으로 10kg 퍼 허스의 힘으로 눌렀을 때, 벨트가 눌렸을 때 늘어지는 길이가 약 13에서 15mm 정도 됐을 때가 벨트 장력이 정상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벨트 장력이 너무 느슨하게 되면은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벨트 장력이 너무 강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소리도 발생할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도 가장 먼저 뭐냐면, 이렇게 외부에서 구동되는 이 구동 장치들이 내부에 있는 베어링들이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력은 너무 강해도 안 되고 너무 약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10kg 포스의 힘으로 눌렀을 때, 아까 제가 13에서 약 15mm 정도 된다고 했었죠. 그 정도의 늘어짐이 꼭 있어야지만이 장력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3벨트 방식이고요. 3벨트 방식이라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벨트를 교환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장력을 직접적으로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해요. 원벨트 같은 경우, 타입 같은 경우는 이따가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벨트를 장력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오토 텐셔너라고 해서 이 텐션 베어링이 있습니다. 텐션 베어링 자체가 장력을 알아서 조절해주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작업자가 장력을 조절할 필요는 없지만, 요 3벨트 방식이나 2벨트 방식 같은 경우는 장력을 작업자가, 정비사가 직접 조절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장력 같은 경우는 크게 이상이 없어요. 크게 이상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점검했을 때 크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그거를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자, 이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벨트 단면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보이시죠? 이게 지금 벨트 단면인데, 자, 지금 벨트 단면을 봤을 때는 큰 크랙은 없어요. 왜? 요거는
요 크랙이 가기 전에 한번 교환한 벨트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상이 없는 벨트입니다. 근데 요 단면에 크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는 이 벨트를 반드시 교환해 줘야 되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V 모양의 홈을 가지고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 평면 벨트입니다. 평면 벨트이기 때문에 모양이 좀 틀리죠. 이것도 마찬가지. 요 부분에 크랙이 발생하게 되면은 얘가 나중에 끊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걸 확인해서 교체를 해주신다고 했었고요. 자, 그래서 요 벨트를 3벨트 타입 한번 교환한 방식과, 자, 요거는 원벨트 방식입니다. 지금 최근 차량에 발생되는 원벨트 타입 방식이죠. 자, 이거 같은 벨트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벨트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발전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텐션 베어링,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여기서 여기 이 부분에 보게 되면 기존에 원래 에어컨 컴프레셔 여기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시뮬레이터다 보니까 에어컨 컴프레셔는 지금 장착이 안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도 어떻게 돼요? 그쵸? 에어컨 컴프레셔 장착에 대해서 벨트가 여기에 걸려 있어야지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원벨트 타입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 3벨트 방식부터 교환하는 방법을 하는데, 자, 벨트를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자, 이쪽 한번 보신다면 바깥쪽에 벨트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안쪽에 벨트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안쪽에 벨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벨트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이 크랭크 쪽을 기준해 가지고 워터펌프와 발전기에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 벨트는 어떻게 돼요? 지금 에어컨 컴프레셔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또 다른 안쪽에 있는 벨트는 파워실링 펌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안쪽의 벨트나 이 안쪽에 있는 파워실링 펌프 벨트나 아니면은 에어컨 컴프레셔 벨트, 구동 벨트를 교환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얘만 따로 분리가 안 되겠죠? 그런 경우 어떻게 된다? 여기에 있는 워터펌프하고 발전기 구동해주는 이 구동 벨트까지 탈거를 해야지만이 여기 있는 것을 다 분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벨트를 교환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단품만 교환하는 게 아니라, 단품만 교환도 가능하지만 교환할 때는 요 전체적인 것을 완세트로 교환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 시간이 지났을 때 만약에 얘 벨트만 교환했다 그러면 어떻게, 시간이 지났을 때 안쪽에 있는 파워시장 구동 벨트라든가 아니면은 에어컨 컴퓨터 구동 벨트가 문제가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탈착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탈착하게 되면은 공임이 이중으로 발생합니다. 부품값은 그렇다 치지만, 그렇기 때문에 벨트를 교환할 때는 완세트를 교환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알터네이터, 즉 발전기하고 워터펌프 구동 벨트를 먼저 탈거하는데, 자, 이건 지금 장력이 텐션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텐션, 즉 장력을 해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해제를 시켜주면 어떻게 하느냐? 자, 이쪽에 보게 되면 장력 조정은 이 발전기에 돼 있는 이 장력 조절 나사를 가지고서 장력을 조절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컴프레셔 같은 경우는 이 텐션 베어링을 여기에 있는 이쪽 뒤쪽에 있는 장력 조절 볼트를 통해서 장력을 조절해 줍니다. 그 다음에 파워셀 펌프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안쪽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지금 볼트가 있어요. 구동 벨트가 아래 상단과 그다음에 이 뒤쪽에 여기 볼트가 있어요. 이 볼트를 통해서 장력을 조절해 주는, 얘 같은 경우는 볼트 자체가 장력 조절 볼트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정비사가 요것을 딱 한번 제가 하겠지만, 벨트를 요거 장력을 드라이버를 놓고 이 부분을 당겨가지고 장력을 조절해 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먼저 탈거를 한번 해보는데, 자, 먼저 어떻게 돼요? 바깥쪽에 있는 요 발전기 구동 벨트를 탈거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쪽에 와서 보시게 된다고 하게 되면 장력 조절 볼트를 조절을 통해서 장력을 어떻게 해제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장력 조절 볼트에 있는 상단에 있는 볼트를 이완을 시켜줍니다. 이완을 시켜주고요. 자, 상단 장력 조절 볼트를 이완을 시켜주고, 자, 뒤쪽에 보게 되면 또 하단 고정 볼트가 있습니다. 자, 이쪽 하단 고정 볼트가 여기 있는데, 이 고정 볼트를 또 이완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 앞쪽은 지금 어떻게 돼요? 사각 너트이기 때문에 풀 수가 어려워. 그래서 뒤쪽에 보면 너트가 있는데, 너트를 장력을 이쪽을, 자, 이쪽 한번 하단을 비춰주시겠어요? 자, 이 하단에 보면 너트가 있죠. 너트를 이완시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완시켜줍니다. 이완시켜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장력 조절 볼트입니다. 장력 조절 볼트를 풀러가지고 어떻게 돼요? 장력을 해제시켜져 있죠. 그러면 자, 여기 맞는 공구를 껴가지고 자, 라쳇을 통해서 볼트를 장력을 해제해 줍니다. 자, 이거를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게 되면 지금 제가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리는데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이게 볼트 길이가 길어져요. 그러면 장력이 자, 이쪽에 보시기에 어떻게 돼요? 아까는 장력이 좀 셌지만 이렇게 해제하니까 느슨해지죠. 자, 이거는 지금 장력 해제하는 겁니다. 반대로 시계 방향을 돌리게 되면 장력이 탱탱해지겠죠.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완 볼트를 돌려서 장력을 해제시켜 줍니다. 해제시켜 주게 되면 자,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움직이죠. 자, 이렇게 해서 유격을 발생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쪽 안쪽을 밀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장력이 탱탱해졌던 게 해제가 되죠. 이 상태에서 벨트를 이렇게 탈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발전기 구동 벨트를 이렇게 탈거했는데, 자, 만약에 이게 벨트가 크랙이 됐냐 안 됐냐 확인하게 된다면 이렇게 뒤집어 봐야 되는데, 뒤집어 봤을 때 크랙이 없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 지금 제가 지금 인위적으로 지금 볼트를 벨트를 탈거를 했지만,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차에서 장착이 됐던 거 그대로 나중에 또 이렇게 체결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이 벨트 같은 경우 회전 방향이 있어요. 회전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회전 방향을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표시를. 그래서 벨트를 탈거하기 전에 어떻게 된다? 벨트의 회전 방향을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지금 제가 까만색으로 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자, 이렇게 해서 벨트 회전 방향을 이렇게 표시를 해줘가지고 벨트를 탈거하게 된다. 자, 이건 교환할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련된 것을 뭐 다른 부품 교환해야 될 때 기존에 여기 장착해 있는 벨트를 재사용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마킹을 통해서 회전 방향을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 꼭 잊지는 말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발전기 구동 벨트를 탈거하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에어컨 구동 벨트를 탈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에어컨 구동 벨트 같은 경우도 자, 보게 되면, 자, 지금 요 텐션 베어링이 있고요. 아이들 텐션 베어링이 있고, 뒤쪽에 장력 조절 볼트가 있는데, 자, 이 장력 해제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요 텐션의 볼트를 고정해주고 있는 너트를 이완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완 시켜주는데, 순서는 먼저 이완을 시켜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먼저 딱 이완 시켜준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요게 좀 늘어지는 게 한번 보이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뒤쪽에 있는 조절 볼트를, 장력 조절 볼트를 다시 이완, 장력 해제해 주게 되면, 자, 돌려주세요. 자, 이쪽 와서 잘 보시면 제가 계속 돌릴 때마다 이게 뒤쪽으로 텐션 베어링이 뒤쪽 이동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동이 보이시죠? 자, 이 장력도 계속, 자, 보시면 어떻게 장력이 늘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장력 볼트를, 조정 볼트를 이렇게 뒤로 움직이죠? 이완시켜서 이렇게 벨트를 해제시켜서, 장력 해제시켜서 이렇게 분리를 해줍니다. 분리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으로 안쪽에 있는 파워 스티어링 구동 벨트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는 안 돌아갔지만 뒤쪽에, 크랭크 샤프트 측에 연결되어 있는 구동 벨트를 풀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만 따로 쉽게 움직이죠?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 얘도 상단에 있는 고정 볼트를 이완을 시켜줍니다. 이완을 시켜주고요. 자, 이완시킨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느냐? 뒤쪽에 또 있었죠? 뒤쪽에 있는 구동 볼트, 장력 조절 볼트를 이완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완을 시켜주게 되면, 자, 이완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움직이죠? 자, 이 상태 마찬가지. 하우스된 펌프를 안쪽을 밀은 상태에서 이렇게 벨트 장력이 느슨해지면 벨트를 이렇게 벗겨내시면은 벨트가 다 분리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벨트가 이상이 있다, 크랙이 있다, 마모가 심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신품으로 교환하면 되는데, 자, 지금 제가 분리를 했죠? 분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립을 해야 되겠죠? 장착을 신품으로 장착해야 되는데, 조립은 분해에 역순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는 발전기 구동 벨트를 분리했고,
두 번째는 에어컨 컴프레서 구동 벨트 분리했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파워 스티어링 구동 벨트 제가 분리를 했죠. 그럼 조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얘가 마지막에 했지만은 조립할 때는 첫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신품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신품은 자 해서 먼저 이쪽 안쪽에 여기 보시게 된 풀리가 지금 있는데, 워터펌프 풀리가 두 개 있는데 바깥쪽과 안쪽 풀리가 있어요. 바깥쪽은 그 발전기 구동 벨트가 장착이 되는 부위고요. 이 안쪽 보시게 되면 이 안쪽에 보이시죠? 이 안쪽 풀리는 바로 이 파워 스티어링 구동 벨트가 장착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쪽에다가 벨트를 껴주시고요. 안쪽에 껴주시고, 자 파워 스티어링 구동 펌프에다가도 풀리에다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껴주시게 되면은 벨트는 장착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돼요? 장력을 줘야 되겠죠. 장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조절해줄 장력 조절 볼트가 없기 때문에 전기사가 직접 장력을 줘야 된다겠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긴 드라이버를 가지고 어떻게 당겨가지고 장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장력을 줬을 때 어때? 아까 엄지손가락을 눌렀을 때 얼마만큼 10kg의 힘으로 눌렀을 때 약 13에서 15mm 정도가 늘어질 정도의 장력을 준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 정도 장력을 들어줬다 하게 되면 바로 안에 있는 그 고정 볼트를 조여주면 됩니다. 자, 조여주게 되면 자, 제가 너무 많이 풀었네요. 자, 먼저 어느 정도 조여주고, 자, 이 상태에서 장력을 줘서 자 눌렀을 때 약 13에서 15mm 정도의 장력이 주어졌다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완전히 고정 볼트를 조여주면 되겠습니다. 조여주고 앞쪽에 자 눌렀을 때 어떻게 돼요? 장력이 들어갔죠? 아까 많이 늘어졌는데, 자 이렇게 해서 주고 앞쪽을 조였고, 그럼 어떻게 돼요? 반대로 뒤쪽에 있는 고정 볼트를 마저 조여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장력 조절 볼트를 마저게 하단에 있는 고정 볼트를 조여줍니다. 자 완전히 조여주게 되면은 자 이 파워 스티어링 구동 펌프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파워 스티어링 구동 펌프 구동 벨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눌렀을 때 아까 13에서 약 15mm 정도의 장력이 되는지 다시 재차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에어컨 컴프레셔 구동 벨트를 또 장착을 해야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벨트를 걸을 때는 위쪽부터 거는 게 아니라 밑에, 즉 크랭크 샤프트 축에 있는 풀리에 있는 벨트부터 먼저 걸으셔야 돼요. 순서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단품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을 걸어도 뭐 씌울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차에 장착이 되기 때문에는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벨트를 교환한다고 하시게 된다면 반드시 안쪽부터 걸어주고, 그 다음에 벨트를 에어컨 컴프레서 구동 펌프에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로 가느냐? 이쪽 텐션 베어링 쪽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벨트가 자 이렇게 해서 걸어줬죠. 이 상태 걸어주고, 지금 뭐 장력이 너무 느슨하죠. 이 상태 어떻게 돼요? 다시 장력 조절 볼트를 통해서 조여주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장력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를 지금 장력 이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지금 조절을 통하게 되면 어떻게 장력이 점점 당겨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장력을 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이거를 먼저 시범 보이는 건데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 볼트를 장력을 계속 주어주게 됩니다. 주어서 일정 장력이 될 때까지 자 누르면, 장력할 때는 어떻게 돼요? 볼트를 돌리면서 어떻게 돼? 벨트를 눌러봅니다. 눌러보면서 장력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꼭 여러분이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일정 장력이 주어졌는데, 자, 이 상태가 눌러줬을 때 어느 정도 장력이 했다 하게 되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지금 뒤에 있는 장력 조절을 통해서 조절했지만, 여기 있는 텐션 베어링이 고정되어 있는 이 고정 너트를 조이게 되면은 장력이 더 탱탱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뒤에 있는 장력 조절 볼트를 조여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텐션 베어링에 고정해 있는 고정 너트를 완전히 조여주게 되면은, 자, 장력이 아까보다 훨씬 더 탱탱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것을 이 조정되는 텐션, 즉 장력을 감안해서 요것을 여러분들 장력 조절을 꼭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된다? 발전기에 구동되어 있는 구동 벨트를 조립한 마지막으로 요거 3벨트는 끝나게 됩니다. 자, 그건 어떻게 된다? 아까 제가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회전 방향을 표시를 했죠. 회전 방향대 표시. 자, 지금은 그냥 제가 조립했지만 요것도 반드시 회전 방향이 있는 겁니다. 회전 방향을 반드시 여러분이 표시한 다음에 조립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찬가지 얘도 밑에 크랭크 축부터 끼고, 그 다음에 발전기를 어떻게 된다? 마지막으로 밀어서 안쪽으로 밀어서 이렇게 벨트를 걸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장력이 느슨하죠? 자, 이 상태는 어떻게 된다? 자, 여기 조절 볼트를 여기에 조절기에 완전히 걸은 후에, 자, 장력 조절 볼트를 조여주게 됩니다. 자, 조여주면은 점점 더 어떻게 됐어요? 텐션이 강해지겠죠? 자, 그래서 장력을 계속 주어줍니다. 주어주면서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또 장력을 점검하면서 벨트를 조절해 주셔야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아까 에어컨 컴프레서처럼 발전기에 보게 되면 상단 고정 볼트하고 하단 고정 볼트가 있어요. 이 상단하고 하단 고정 볼트를 완전히 조이게 된다고 하게 되면 벨트의 텐션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장력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력을 점검하면서 장력을 주시고, 자, 일정한 장력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위쪽에 있는 상단 고정 볼트하고 하단 고정 볼트를 마지막으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단 고정했고요. 하단도 완전히 조여주시면은, 자, 다 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장력을 눌렀을 때 요 일정한 장력이 되면은 요거는 벨트 교환은 끝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벨트는 이렇게 이제 크게 어렵지 않아요. 대신에 교환해야 되는 부품들이 좀 많아요. 하지만 이제 원벨트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쉽게 교환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신 게 뭐냐면 이 벨트가 어떻게 장착이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조립할 때 벨트를 정상적으로 신품 조립할 때 많이 헷갈리셔가지고 조립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경우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러면 자, 3벨트 방식 교환이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원벨트 타입 한번 교환한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원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자, 크랭크 축 풀리 기준 해가지고, 자, 크랭크 축 풀리가 있죠. 그 다음에 위쪽에 발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쪽에 그 다음에 에어컨 컴프레셔 하나 아니면 파워스트림 펌프가 장착이 될 거예요. 지금 얘는 시뮬레이터가 되어 있고 장착이 안 됐지만 요게 장착되어 있으면 벨트에 요 지금 모양이 있죠. 장착된 모양이 구조가 좀 더 복잡해질 겁니다. 근데 얘는 지금 여기에 있는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에어컨 컴프레셔가 빠져 있고 파워스트림 펌프가 빠지다 보니까 벨트가 모양이 좀 단순하지만 이게 기존의 원벨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3벨트 같은 경우는 하나씩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걸린 모양 그대로만 끼면 됐지만 얘 같은 경우는 모양이 어떻게 돼요? 원벨트, 3벨트하고 모양이 틀리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모양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지만이 벨트를 신품이나 또 아니면 다시 탈거했다가 원위치로 장착할 때 헷갈리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헷갈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요즘은 휴대폰이 사진이 잘 찍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작업할 때 좀 그게 번거롭다. 그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네모질 하나 해놓습니다. 네모질 하나 해놓고서 여기에 있는 벨트 모양을 그려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쪽에 맨 큰 쪽에 크랭크 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오토 텐션 하는 겁니다. 아까 3벨트 방식 같은 경우는 작업자가 인위적으로 장력을 조절해줬지만 이 원벨트 타입은 이 벨트 텐셔너가 장력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굳이 작업자가 즉 정비사가 장력 굳이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텐셔너인데 얘가 장력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 텐셔너가 여기 있죠. 그래서 텐셔너 그림 하나 그려요. 그 다음에 이 옆에 아이들입니다. 얘는 아이들 베어링도 하나를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옆에. 자, 그 다음에 위쪽에 뭐가 있어요? 발전기가 있죠. 이 모양을 그대로 그리고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벨트 모양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립할 때 어떻게 돼요? 이 모양 그대로 벨트를 걸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번호 한번 제가 매길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4번 쓰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요대로 번호를 번호를 했었죠. 자, 그러면 조립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 모양 그대로 조립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놉니다. 만약 헷갈린다고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벨트를 교환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상이 있게 된다고 되면. 자, 그러면 벨트를 교환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 부분이 있어요. 요 텐셔너 있습니다. 이 텐셔너를 통해서 장력을 해제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 해제를 시켜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맞는 공구를 끼시고요. 자, 당기게 되면 어떻게 돼? 당기니까 장력이 탱탱해지죠? 그럼 어떻게 돼? 당기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밀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저는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장력이 늘어지죠? 자, 얘 같은 게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텐셔너를 가지고 이렇게 장력 해제를 합니다. 장력 해제해서 어떻게 된다? 벨트를 이렇게 해서 탈거를 하면 되는데, 자, 탈거할 때 어떻게 된다? 반드시 벨트의 회전 방향을 표시를 해줘야 된다겠죠? 그래서 벨트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분리할 때는 텐셔너를 통해서 장력 해제시킨 다음에 벨트를 이렇게 분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분리를 했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텐셔너가 밑으로 많이 내려가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벨트를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벨트가 이 부분에 크랙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돼요? 점검을 통해서 확인하는. 자, 이쪽 한번 벨트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굽였을 때 이 부분이 지금 크랙이 있어요, 없어요? 크랙이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벨트 상태가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 부분이 짜글짜글하게 크랙이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벨트는 반드시 신품으로 교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벨트는 이렇게 탈거가 가능하고요. 자, 하게 되면 이쪽에 보시게 되면 이게 베어링입니다. 이 베어링도 마모가 되거나 유격이 발생하면 소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벨트 교환할 때 같이 갈아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세요. 3벨트 방식에서도 아까 에어컨 텐션 베어링이 있었는데 그 벨트 교환할 때도 베어링과 같이 교환하시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 부분, 자, 고정 볼트를 이렇게 해서 풀러 주시게 되면 고정 볼트 이렇게 풀러서 만약에 점검했을 때 베어링 소리가 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을 자, 이렇게 해서 풀러주고 이완시킨 다음에 베어링을 이렇게 분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교체를 해주시면은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벨트 교환할 때 이 베어링도 같이 교환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베어링이 만약에 나갔을 이상이 있다가 한데 마모에서 소리가 안 나게 되면 이 베어링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소리 자체가 정상적인 거하고 차이가 많이 비교해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요 베어링도 이상이 있다가 하게 되면 같이 벨트하고 같이 한 세트로 교환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마찬가지 요거는 이제 장력 아까 자동으로 주어지는 오토 텐셔너가 있죠. 이 오토 텐셔너도 고정 볼트 두 개만 분리를 하게 되면 요 엔진 자체에서 분리가 됩니다. 요거까지 한번 제가 분리해 볼까요? 자, 장력을 이완시켜 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장력을 조절해주는 오토 텐셔너가 됐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회전시켜서 베어링이 마모가 됐으면 소리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요것도 점검을 통해서 이상이 있을 때 같이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조립할 때는 분해 역순이기 때문에 그대로 탈거된 대로 반드시 장착해 주시는데, 지금은 이 시뮬레이터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잘 보이시고 작업하기가 좀 편할 것 같지만 실질적인 차량이라고 하게 되면은 작업이 그만큼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 두셨다가 실습이나 아니면 현장에 갔을 때 작업하시는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토 텐셔너를 조립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베어링까지 같이 조립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어링 교환 작업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구동 벨트를 교환하면 되는데, 자, 구동 벨트 교환할 때 신품 같은 경우 어떻게 회전 방향을 확인하느냐? 자, 벨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제작사에서 만든 글씨나 이렇게 숫자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위에서 봤을 때, 자, 이 위에서 이렇게 다 비춰보시겠어요? 자, 위에서 보셨을 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방향이 요게 회전 방향이 되겠어요. 이 거꾸로 하는 게 하게 되면은 조립은 가능하지만 마모 상태라든가 아니면 소음에 관련됐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조립할 때는, 자, 여러분 봤을 때 요 글씨가 정면으로 봤을 때 여러분 읽을 수 있는 방향이 된다고 하게 되면 정상적 위치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마찬가지 얘도 조립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반드시 밑에서부터 위로 걸어 올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크랭크 축에 먼저 걸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발적 풀리, 그 다음에 아이드러 상태 이렇게 걸어준 상태에서 맨 마지막에 위쪽을 걸어주셔야 되는 건데,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장력을 최대한 느슨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조립을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정상적인 벨트가 아니다 보니까 좀 조립하는데 좀 어렵긴 한데, 자, 밑에 또 걸고 마지막에 이제 위에서 걸어주면 되는데요. 조금 장력이 벨트 길이가 약간 짧다 보니까 조립이 좀 어렵네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너무 잘못하면 다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기존에는 밑에부터 위로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위쪽이 걸기가 힘드네요. 지금 장력이.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반대로 걸어야 될 것 같아요. 밑에서. 자, 다시 한번 제가 할게요. 자, 제가 공구를 다른 거 한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기존에 정상적으로 하게 된다면 밑에부터 해서 위로 걸어 가야 되는데 지금 벨트가 기존의 벨트가 아니다 보니까 길이가 좀 약간 짧아서 걸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는 좀 다른 방법을 편법을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걸었는데, 자, 기존에는 지금 어떻게 된다? 정상적인 방법이라 하게 되면 크랭크 측부터 시작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걸어가는 방법이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시뮬레이터다 보니까 벨트가 원래 기존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짧다 보니까 밑에서 걸는 게 위에 거는 게 이쪽에 턱이 있다 보니까 좀 걸려서 잘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했지만 정상적인 방법은 벨트는 밑에서부터 위로 걸어가셔야 된다는 거를 꼭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통해 가지고 벨트를 점검을 통해서 이상이 있을 때 같이 교환하는 방법까지 했는데, 자, 기존에 있는 차량의 3벨트 방식과 1벨트 방식을 두 가지를 여러분과 교환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 벨트 교환 작업할 때는 또 점검할 때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점검 시 반드시 공회전 상태에서 점검할 때는 소음만 확인하신다. 만약에 여기 육안으로 뭐 크랙이라든가 뭐 장력 점검하신다고 하기는 밟듯이 시동을 끈 상태에서 엔진이 정지된 상태에서 꼭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 꼭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구동벨트 점검하는 방법과 교환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